제가 보는 관점의 조방원은 약간 마무리 단계의 확률이 좀 높다. 2차 전지는 살짝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년 후, 2년 후의 주가를 예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보라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그리고 세무사님이 항상 시가총액 가지고 이제 섹터들, 종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시가총액 지금 1위부터 뭐 30위 정도까지 보이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좀 큰 변화, 좀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부침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에는 반도체 약간 호재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미국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이 있는데 중국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이제 함부로 못 쓴다. 너는 허가해 줄 때만 써. 뭐 이게 좀 악재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8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던 그 반도체가 최근 지수 상승과 함께 지수 상승에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보탰죠. 지금 9월달 들어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달 들어서 좀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조정, 지수가 박스권 조정받을 때 비슷하게 7월 말 그 고점을 못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선봉에 서서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한두 달 동안 반도체 관련주 설명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요즘 3전 매수, 하이닉스 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그런 재료들이 많이 이제 좀 있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내년에는 골드만삭스였죠. 내년에는 별로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주가 조정받다가 최근 9월달도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반등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6, 7월 달에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고요. 그 가장 컸던 이유가 7월 달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쪽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HBM 지금 테스트 통과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에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대형주 중에서 너무나 좋다는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업종이 두 개가 지금 사실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얘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1년 후, 2년 후의 주가를 예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보라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뭐 한 5개월 전, 6개월 전 이 시기였다면 오히려 55,000원, 여기 박스, 굉장히 긴 박스였다면, 야, 이제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 지금 완전 정배열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정고점 물량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흐름이 뭐냐면, 조방원, 금융주 엄청 강했잖아요. 조방원, 또 지주회사 금융주, 증권사 엄청 강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조선주 빼고는 거의 다 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정 들어가는 애들과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중에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꽤 잘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IT 쪽에서. 예를 들어서 IT 쪽에서 요즘에 제일 움직임이 좋았던 건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 보면 최근 52주 신고가 완전히 뚫었어요. 그 얘기는 못 가던 애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지수 최고점 근처에 와 있는 현재에 비교한다면 지수보다 훨씬 못 움직인 종목은 맞고요, 삼성전자는. 왜냐면은 지수 최고점 시기에 9만 원을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지수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이나 금융주처럼 많이 오른 애들을 조정받고 또는 삼성전기처럼 못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시기라면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위치인 게 SK하이닉스는 지수 고점의 시기보다도 2배가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애들이 조정받고 못 오른 애들이 올라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거기에 재료 가치에서 혹시나 나올 엔비디아의 재료, 그리고 이미 나온 애플과 테슬라의 재료, 또는 지수가 신고가를 뚫는다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의 움직임이 지수가 좋아질 때 나온 움직임이라서 삼성전자에 좀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조방원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방산 굉장히 추천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이제 방산 추천을 싹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좀 반등했는데?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네.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이평선을 보면은 중장기 이평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8만 원을 깨고 지금 꺾여 있다면 방탄 좀 위험한데요라고 할 텐데 지금 차트는 사실 위험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도 여전히 현대차를 넘어서서 시총 5위를 아주 지키면서 건재해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방산주는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재료가 전쟁의 시기냐, 전쟁의 종전의 시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방산주가 사실 요즘에 최근 부침이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방산주가 좀 하락하고, 근데 막상 만나서 별 내용도 안 나오고 네. 다시 러시아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막 수도도 뭐 폭탄 쏘고 막 하면 공습을 했죠. 네,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분명히 혹시나 종전의 시기인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또 뭐 중국어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모여있고, 그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꺾이려는 재료는 평화의 시대, 종전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약간 중립 의견. 그러니까 뭐 이 탄력성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탄력성으로 앞으로도 더 갈까는 의심스럽지만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주잖아요. 조선주는 시가총액 상위가 HD 현대중공업이 있죠. 얘도 역시 완전 정배로서 건재해요 지금. 또는 하나오션이 있죠. 하나오션은 좀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산주와 조선주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방산주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3대장이 움직일 때 중소형 방산주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였어요. 원래 순환매가 제대로 나오면 대형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가 2배 갔잖아요. 아까 4년 전보다 지금 2배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SK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뭐 한미 반도체랄지, 뭐 리노공업, 뭐 이런 AI 반도체 쪽 애들은 5배 이상 올랐어요. 그만큼 대형주가 갈 때 그 아랫단에 있는 관련주들은 대형주가 2배 가면 중형주는 4배 가고 소형주는 7배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방산주에서는 안 나왔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얘네가 주구장창 오르다가 후발 때 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따라 올랐지 중소형주에도 그런 흐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선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큰 HD 현대중공업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 별로 없죠. 이렇게 길게 보면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면 많이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중소형 조선주가 HJ중공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HJ중공업. 이게 제대로 된 순환매예요. 10조짜리 조선주가 쉬는 동안 1조도 안 됐던 뭐 한 7천억에서 움직인 종목이 3배, 4배가 오르면서 2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매의 논리를 기억하신다면 10조짜리 대장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1조짜리가 하고 그 다음 5천억짜리가 하고, 그래서 HJ중공업만 움직였냐면 그렇지 않아요. 세진중공업도 역시 중형증권주였고요. 그리고 한국카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갈 때 중형주, 소형주, 조선주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산주보다는 확실히 조선주가 좀 더 강한 시기고, 그 이유는 방산주는 전쟁이 확산, 뭐 종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한미정상회담에 마스가 터질까? 그리고 그 이후에 HD 현대중공업 회사에서의 합병 이야기, 그리고 또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 계속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LNG, 알래스카 LNG까지. 그러니까 조선주는 하루도 뭐 호재가 안 나온 날이 없을 만큼 계속 상승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방산인데요, 조방원 중에. 방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달 이상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뭐 또 어떤 재료인데 역시 얘도 미국 재료예요, 미국 재료. 근데 결국은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 없는데 과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좀 밀어주느냐, 또는 아니면 유럽 쪽에 수출이 좀 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정말 빠르게 오르다가 거의 2달째 쉬고 있어요. 좀 쉬는 기간이 길어졌죠. 제가 보는 관점의 조방원은
약간 마무리 단계일 확률은 좀 높다. 왜냐면은 워낙 상승률이 높았고. 아까 봤던 뭐 2년 전, 3년 전 지수, 같은 지수 때에 지금 지수가 비슷하게 왔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종목들은 10배 이상 올랐고요. 또는 조선주들도 2배, 3배. 황산주도 지금 2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지수 신고가 시대에 똑같은 지수 3,316이 4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3,300 가까이 왔는데 지수 평균값은 4년 전 그대로인데 거기서 10배 오른 종목, 5배 오른 종목이 더 갈 것이냐 또는 그때만큼의 주가 또는 그때보다 못한 주가인 애들이 움직일 것이냐 그런 좀 기호점에 있는데 약간 못 오른 애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게 이런 방산주가 좀 이렇게 요즘 부침이 생기는 것부터 예상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방운 중에서는 조선은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조방운 중에서 조선주는 그 순환매 흐름상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유리했고 또 하나는 마스가가 추가 자료가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 셋 중에 유리했다라는 거지 뭐 많이 오른 종목보다 덜 오른 종목을 관심을 좀 갖자는 측면에서는 조선주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자, 최근에 현대차, 기아 좀 좋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 딱히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 그 부분입니다. 네. 2020년 지수 고점, 그 지수 고점을 2014년 초에 좀 뚫었다가 다시 원위치거든요. 현대차 그렇고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도.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또는 어디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똑같아요. 2021년 고점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지수 대비 기아만 그때보다 조금 올라 있는 수준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그때보다 떨어져 있는 마치 삼성전자 같은. 그래서 만약에 4년 전에 지수 좋다고 해서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야 그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야. 이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4년 전에 야 요즘 주식 좋다며? 그럼 나는 한 1억 할 거야. 5천원 삼성전자, 5천원 현대차.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4년 전, 5년 전보다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손해가 나고 있죠. 지수는 오히려 그때까지 왔는데. 반대로 만약에 뭐 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야 조방원이 뭐야? 나 방산주 한번 사볼까? 뭐 화장품은 뭐가 있어? 뭐 엔터주는 뭐가 있어? 했던 분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좀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좋다면은 안 올라서가 첫 번째 안 올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세 쪽으로 뭐 수출이 잘 돼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쪽 이야기가 살살 나오면서 뭐 현대모비스 또는 특히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를 검색을 해보면 아 기업 구조 개편이 좀 얘기가 진짜 있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현대차 그룹주의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네.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스토리가 있어요. 한 몇 년 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SK그룹, SK. 뭐, 최근에 움직임 엄청 좋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주식회사 한화.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두산. 모든 게 지주회사예요. 대부분, 그룹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아닌 대그룹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삼성그룹에 삼성 없죠. 그리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차그룹에서 과거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현대모비스를 반으로 쪼개서 네.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격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사업회사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격인 사업부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가 뭐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이거 너무 오너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오너한테 유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뭐 대표가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인데 정의선 회장이 오리지널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랑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든 지주회사에 끼워 넣어야지 오너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반대를 받았던 이유는 현대글로비스의 시총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알 거 아니에요. 4년 전 주가보다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거의 뭐 2배가 올랐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근데 기아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한쪽은 2배가 오르고 한쪽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현대글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됐든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지배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글로비스가 좀 이렇게 주가가 좋은 쪽으로 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현대차그룹주에서 현대차나 기아, 뭐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실 거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요즘에 LG에너솔루션도 있고, 여기에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뭐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2차 전지는 어떤가요, 요즘에? 2차 전지는 반등했다가 요즘에 또 다시 반등했다 주춤해요. 꺾이는 거죠. 왜냐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뭐 이게 에코프로 쪽을 보면 되는데 가장 상징성이 높으니까 차트가 다 비슷하니까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이제 2년 전 최고점이죠. 2년 전 최고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역배열로 계속 떨어져 갖고 파란색과 분홍색을 돌파를 한 번도 못했다는 게 보여요. 네. 한 번도 못했어요. 2023년 고점부터 2년 동안 한 번도 분홍색 근처에도 온 적이 없거든요. 님은 근처 왔었는데. 요번에 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네. 2차 전지는 살짝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2년의 역배열 끝에 처음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터치를 해도 분명 두드려 맞아요, 차트상으로. 하지만 두 번, 세 번. 지금 우리 거래소 지수가 3,200을 두 번, 세 번 노크하다가 3,260에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번에 분홍색 200일선을 처음 노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뭐 강해 약해 하면 약한 위치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2년 동안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요런 시기에 강해 약해 하면 아유 아직 역배열이에요. 뭐 아직 볼 필요도 없어요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한 3개월 이상 전저점 바닥을 안겠고 200일선도 처음 노크를 했으니까 좀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정도로 2차 전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얘도 사실은 2차 전지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약간의 뭐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게 다 중국과의 관련성이에요. 조선업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조선업이 원래 우리나라가 1등 했다가 중국에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한테 조선 기술 가르쳐 달라 할 수 없고 중국한테 잠수함 만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이렇게 좀 빌려줘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이에요. 정말 전기차의 미래가 있고 2차 전지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제일 잘 나갔다가 중국이 좀 더 앞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야 전기차 시대야. 너 2차 전지 너네 좀 뭐 이렇게 풀어줄게. 뭐 이런 거에 활짝을 기대했었는데 뭐 아예 뭐 아까 반도체가 아무 언급이 안 된 것처럼 2차 전지도 언급이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 매물로 나왔는데 근데 저는 뭐 워낙 2년이나 하락이 컸고 약간 반등을 주고도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법이라든가 세제 개편도 있고 하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된 기대로 은행주, 증권주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증권을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오늘 봤던 것 같은데. 주식 공부 많이 하시나 본데요? 네. 아니 오늘 마감한 증권주를 어떻게 오늘 정확히 많이 하시네요. 올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금융주라고 했을 때 금융주에는 범주가 한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신한은행, KB은행, 은행주죠. 은행주. 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주죠. 보험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증권주. 뭐 지금 대신증권 차트, 대신증권, 증권주죠. 그러면 3대 금융주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실한 건 증권주가 가장 좋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오늘 가장 좋았다는 거. 오늘 미래에셋 11% 올랐어요. 맞습니다. 왜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금융주 중에 증권주는 어떤 식으로 약간 다르냐면 금융주가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배당 쪽이 강조될 때 뭐 연말에 가까워질 때 금융주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한 10월 11월부터는 금융주에 좀 관심이 쏠리죠.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는 또 배당에 대한 그 니즈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또 금융주가 움직였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움직였었냐면 전 정권부터 시작됐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움직였었죠. 밸류업.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움직였던 거는 금융주 전체에서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주가치 한원,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거에서 제일 유리한 게 금융주거든요. 그런데 그럼 오늘은 왜 증권주만 더 움직였냐? 오늘 사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안 드렸는데 상승해서 사실 오늘 일본은 떨어졌거든요.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제 개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세제 개편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재부 장관의 발언,
또는 뭐 여야 영수회담에 대통령님까지 같이 회담하는 것들이 어제였어요. 네. 근데 어제 대주주양도 조건 50억이냐 10억이냐 해서 좀 전향적으로 50억도 중요하고 뭐 정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기재부장관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9월 안에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논리가 뭐였냐면 그걸 비판했던 논리가 뭐냐면 아니 지수를 5,000포인트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 좋아하는 거를 왜 그렇게 강하게 시행하려고 왜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가 제일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8월 한 달 동안 완전히 갇혀 있었고 그랬을 때 투자자가 말대로 해줄게. 그 투자자 유리한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제 오늘 좋아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0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3,316포인트를 돌파하면 9시 뉴스에 거의 99% 첫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왜? 4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인데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은 주식 안 하던 사람 중에 야, 뭐 주식하면 돈 버나 봐. 네. 이제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아? 원래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원래 2018년 고점 역사적 신고가는 2,500이었어요. 2,500. 근데 이 2,500을 코로나 때 2,400에서 2,500까지 왔으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 저 2,500에서 걸릴 거고 야, 3,000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2,500 왔다 갔다 할 거야. 왜냐면 2,500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더 가겠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가 이 당시 유튜브 나가기만 하면 여기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아, 여기 진짜 자세히 보여주고 싶네. 보시면은 원래 역사적 신고가가 2,600이에요. 2,600. 2,600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1,400까지 밀립니다. 이거 밀렸던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V자 반등을 하죠. 그러더니 여기서 쉬어요. 여기서 쉴 때가 몇 번 때 2,400이에요. 그 2,400을 얼마나 쉬었냐? 보시면은 2달을 쉬어요. 2달, 3달. 요 2달, 3달 기간 동안 제가 유튜브 제일 열심히 나갈 때예요. 그 당시. 아마 김 작가님하고도 요 당시부터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출연은 했는데 여러 채널에 나가면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2,600이 우리나라 역사적 최고가인데 2,400에서 이렇게 3달째 쉬고 있으면 끝났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있고 저기를 돌파하는 순간 20, 30%는 더 올라간다. 근데 실제로 2,600을 돌파하고 3,300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의 무서움이에요. 왜? 어디까지 갈지 계산이 안 되는 게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 몇 년 만에 뚫은 신고가예요. 2018년, 2020년. 2년 만에 뚫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 뚫는 역사적 신고가는 몇 년 만이라고요?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뚫는데 3,316 뚫고 뭐 3,400 갔다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무서운 거고 이제 이거 뚫으면 이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증권주의 흐름은 그 두 가지다. 야, 5,000포인트 간다는데요. 자꾸 딴지 걸어? 근데 그거 뭐 좀 다시 50억으로 할 것 같으니까 정책이 좋아지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신고가에 점점 가까워지네. 진짜 신고가 시대 오면 제일 수혜받는 게 누굴까요? 증권주겠죠. 당연히 증권주겠죠. 역사적 신고가가 3,316인데 이걸 돌파하는 날 세무사님과 제가 아주 급하게 긴급 통화를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재밌게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포를 터뜨리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이제 3부에서 유망 섹터 위주로 깊게 들어갈 텐데 가볍게 어떤 섹터 9월에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삼국지를 예전에도 봤는데 요즘 다시 보거든요. 삼국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책사라 그러잖아요. 제갈량 같은 책사한테 물어보면 책사들은 꼭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250만 유튜버님이 질문을 해주신다면 소인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는 이제 뭐 3박자로 하니까 재료가치, 뭐 재무제표, 차트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주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 있다고요.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예요. 제약바이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로봇이죠. 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가 저희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놀랍게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동시에 3,000을 돌파했어요. 3,00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오픈한 이유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단 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님은 코스피가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강세장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쨌든 매매 기법과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으로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투자 경력도 30년이 정도 되시고 샘표식품의 최고 지분은 그 당시에 10%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했던 걸 기억하고 실천주의자 상도 받으시고 투자 관련 자격증, 투자 관련된 도서 출간,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의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 제가 믿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과정 어떤 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즉 그물을 들이는 거지 고기를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물은 장중에 장마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분석의 핵심 시향 인사이트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 TV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좀 언급하기 힘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주도 유망 섹터까지는 얘기하지만 유망 종목까지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16가지 종목 정도가 오픈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약 자료집도 제공되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나요? 매일 드리는 정보들은 공부하자는 그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16종목은 이제 고기죠. 이 고기 맛 좀 한번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 종목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드리지만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은 저는 그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거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만 원짜리 프로그램, 저건 3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스스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 10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3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셨으면 해서 금액도 이제 하루 1,000원,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명이 이세무사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안에서도 좀 더 큰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